가정과 직장에서 접촉 확진이 잇따라 경남에서 확진자 18명이 추가됐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근무자 가족이 확진돼 교육감이 도의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오늘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해 지역주택조합 곳곳에서 집행부의 횡령 배임 혐의가 잇따라 사업 무산이나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남의 단체 헌혈 건수가 지난해보다 17%나 줄었습니다.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3.31분으로 적정 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에선 한 직원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전체 긴급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박종훈 교육감이 예정됐던 도의회 출석을 못하는 등 비상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창원 확진자인 40대 남성의 가족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혹시 모를 추가 확진에 대비해 청사 전체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훈 도교육감도 예정된 도의회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의 어린이집 관련으로는 원생과 보호자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확진된 순서와 달리 원생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증상을 보였다며 전파 경로와 전후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창원 김장 모임 관련 4차 전파로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2차 전파자와 식당에서 접촉한 가족을 통해 확진된 겁니다. 김해에서는 PC방 관련으로 엿새 동안 4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6일부터 9일 사이 김해시 진영업 울트라 PC방 이용자는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와 가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파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는 창원과 거제, 하동, 사천 확진자 5명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밀양 윤병원과 창원의 한 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 없습니다. 경남도는 승차 진료 검사소를 진주와 김해에 운영하며 신속한 검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는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 정상 유무를 떠나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선제 검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경남 누적 확진자는 893명, 입원은 240명이며 자가격리는 5,160명을 넘어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입니다. 학교, 직장 등 일상 감염에 더해서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혜빈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46명, 경기 274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외에도 울산 49명, 부산 40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05명이고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00명입니다. 최근 학교, 학원, 직장 등 일상 감염에 더해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연일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단계로 가기 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세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성급한 결정보다는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직접 나서고 경찰력도 최대한 동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진주경찰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확진자 10여 명의 성별과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문서를 유출한 뒤 경상남도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이 시각 현재 정부과천청사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참석했습니다. 징계위는 오늘 마지막으로 오후 5시가 넘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징계위는 한 감찰부장에 대한 신문을 마치는 대로 위원회 토론을 거쳐 징계 의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안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 권한은 여전히 막강할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국민의힘 등 일부 야권의 비난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오늘 사과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며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제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에도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이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책임을 느낀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정당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대국민 사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배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국회 본관 228호는 역대 보수 정당들의 당대표실로 사용된 곳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날에 맞춰 지난 9일에 대국민 사과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에 일정을 연기했고 어젯밤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되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 한 지역 주택조합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전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새로 조합장을 뽑았는데 새 조합장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해의 또 다른 조합에서도 검찰 수사에서 전 집행부의 횡령이 드러났고 사업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가 수백억 원대 배임과 횡령으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을 선고받은 김해의 한 지역주택조합. 새로 뽑은 조합장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일부 조합원들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 조합장에 대해 지난 2018년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판공비 등 4천여만 원을 쓰고 분담금 3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를 꾸렸지만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질까 걱정입니다. 얼마만큼의 추가 분담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투명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현 조합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합 집행부 개정되고 새로 업무 대행사 개정된 이후부터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품위서 작성, 지출계획 작성해야 자금을 집행하고. 김해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검찰 수사 결과 전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등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분양료를 허위로 부풀려 신탁사로부터 조합비 50억여 원을 가로채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입니다. 조합원 300여 명이 저마다 3, 4천만 원씩 계약금을 냈지만 사업은 터조차 사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전 집행부의 비리 횡령으로 조합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진척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황당하죠. 이제 이 사업은 진척이 하나도 된 상황이었는데 계약금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주택법 개정으로 설립과 조합원 모집 요건이 강화된 지역주택조합. 조합 탈퇴와 환불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안전장치는 부족합니다. 조합 내부 감시가 부실하면 횡령을 막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서 신청을 하거나 하면 행정 지도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가지고 금융 저런 것도 저희가 캐볼 수가 없다 보니까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경남의 지역주택조합 55곳 가운데 준공된 곳은 18곳, 착공조차 못한 곳은 23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대규모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제 케이블카 사업이 최근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훼손해선 안 되는 보전 지역 나무 3천여 그루를 잘라낸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개장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해발 565m 거제 최남단 노자산 정상을 향하는 케이블카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8%. 하지만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케이블카 시행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형 보전 지역 나무 3천여 그루를 베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훼손 면적은 2만 4천여 제곱미터. 전체 공사 구간의 20%가 넘습니다. 생태적으로 좀 가치가 높게 판단되는 그런 그 지역을 이제 삽구역 내에서 제외하고 원형 보존지라고 지정해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3년 전 바뀐 케이블카 사업자는 계획된 진입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산지법 등 개별법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변경 협의 과정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생태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실하게 수립하고 지형 복구 및 사업지 주변에 조화된 수목 식재를 실시해서 예상 복구 비용은 12억 원. 공사 중지는 복구 계획이 마무리되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공사 중단으로 직원 채용 등이 진행되고 있는 거제 케이블카는 정식 개장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사업비 580억 원이 투자된 거제 케이블카 사업. 공사 막바지 드러난 산림 훼손으로 내년 3월 정식 개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헌혈도 많이 줄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동군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 뒤 전국에서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며 단체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경남 서부권 소식 진주 스튜디오에서 안유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진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치단체와 학교의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남의 헌혈버스 절반이 운행을 중단할 정도인데요. 혈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하동군청 주차장 헌혈버스 3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동군과 소방서 직원, 주민들이 차례로 버스에 올라 헌혈에 나섰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코로나로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 하동에는 헌혈하는 곳이 없었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날 하루 헌혈 참여자는 90여 명, 평소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근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전국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일부나마 돌려드리기 위해서 단체 헌혈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오던 자치단체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단체 헌혈을 취소한 곳만 모두 14개 기관. 헌혈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동 헌혈버스 6대 중 절반은 운행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공공기관과 군부대, 학교 등 단체 헌혈 건수는 4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줄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이 이어졌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중심으로 66% 줄어들었습니다.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3.3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해 관심 단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군 지역이나 또 학교나 군부대조차도 단체 헌혈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 혈액 부족 사태로 이어져서 정말 코로나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3일분 아래로 떨어지면 응급수술과 대형 사고에 긴급히 대처하기 어려운 주의 단계. 경남혈액원은 공공기관의 단체 헌혈을 독려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돌며 개인 헌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달과 다음 달 2달치 급여의 절반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금액은 모두 860만 원으로 진주시 복지재단과 미래세대 행복기금에 맡겨집니다. 앞서 진주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도 6천만 원을 진주시 복지재단에 기부했으며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5억 2,6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유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내년 말쯤 국무회의 의결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복지부의 결정으로 오는 2024년쯤 서부경남 공공병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건립 비용만 1,700억 원이 예상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관건이었습니다. 민간업체가 개발하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영개발 전환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하동구는 내년 3월을 전후로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단독 사업 시행자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송산단은 11년 동안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의 분양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추가 사업자금 450억 원을 갚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산청 고종시로 만든 산청 곶감이 올해 첫 출하됐습니다. 산청 곶감은 오늘 산청 곶감 유통센터에서 진행된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초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경매가 진행됩니다. 산청구는 내년 1월 7일부터 11일 동안 온라인으로 산청 곶감 축제를 엽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반기 경상남도의회 의장단 선출에서 시작된 갈등이 올해 마지막 회기까지 반복됐습니다. 송순호 의원은 오늘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축의금 100만 원을 전달한 김하영 의장과 장규석 1부의장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 의원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창녕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 서식지인 우포늪에 출입 주의 조치를 냈습니다. 또 야생 조류와 사람의 접촉이 예상되는 곳에는 소독 발판을 설치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11일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철새 도래지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창원시가 오늘부터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시작합니다. 공모구역은 29만 7천여 제곱미터로 민간의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시행자는 약 20만 3천 제곱미터, 전체 토지의 32%를 공급받아 민간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내년 4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 700여 가구가 미분양이었던 양산 사송지구 신혼희망타운이 최근 분양을 마무리했습니다. LH는 이달 안으로 창원 명곡에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2023년에는 밀양과 김해, 사천에도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환경정비로 범죄를 예방하는 안심 골목길 조성 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가 실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인 셉테드를 도입한 지역의 최근 3년 범죄 평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창녕군은 형사범죄가 30% 줄어들었고 거창군과 의령군은 5대 강력범죄 기준 10% 안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습니다. 택배기사들은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서 전해드리는 전태일 3법 제정 두 번째 순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알아봅니다. 매일 같은 새벽 출근에 밤늦은 퇴근.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하루가 바쁘게 흘러갑니다. 이런 생활에 올해 과로사로 숨진 택배 노동자만 15명. 하지만 법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택배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같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원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출근한 지 4시간이 흐른 오전 11시 반에서야 본격 배달에 나서는 김경민 씨. 점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배송 지역을 쉴 새 없이 배달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그나마 물량이 적다는 구역인데도 하루 14시간 노동이 기본입니다. 보통 업무 마치면 5시 반에서 6시. 근데 이제 그때 돼서 택배기사들 업무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날 수거한 반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터미널 가야 되고, 터미널 갔다 오면 한 8시 정도. 공짜 노동 논란이 있는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의 본래 업무가 맞는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분류 작업으로 그만큼 노동 시간이 길어진 데다 노동 강도 역시 높아집니다.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 배제와 노동 조건 개선을 택배 회사들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택배 회사들은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과 해결할 문제라며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을 피해 왔습니다. 계약 체계가 원청과 대리점의 계약이 있고 대리점과 또 택배 기사 간의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보는 거지 노동자라고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를 임금이나 급료 같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때문에
계약 관계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철저히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며 법의 보호도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짜 노동 논란에도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대리기사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집회도 하고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1월 말부터 이제 업체에서 배차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배차 제한이라는 게 일반 회사로 보면 해고입니다. 그냥 일감을 안 주는 거예요. 노동계는 외환위기 이후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해진 고용 형태를 법률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적 고용 형태가 줄어들고 플랫폼에 기반한 산업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배달업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노동자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계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고려해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꾸릴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업종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판결이 필요했지만 노조법이 개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 2조에 있는 노동자의 개념을 좀 확대해서 이런 분들도 노동자의 범주로 포함시키자. 그러면 실제 이런 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것과 국책연구소인 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를 221만 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노조법 개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은 좌절됐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진주시가 이 통장 연수 관련 코로나 확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KBS 진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 의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진주 지역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좀 놀라고 당황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쭉 살펴보니까 두려움에다가 이제 죽겠다고 절규하는 그런 분위기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주시에서 지역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143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이 지원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점 관리 시설인 유흥주점과 이런 곳에 한 400여 곳이 되는데 거기 한 100만 원씩 해서 그리고 9시 이후에 운영 중단되는 영업 제한 조치 중점 관리 대상 업소들의 7,800개 70만 원씩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1만 7천 개 정도 되죠. 그 업소에 50만 원씩 해서 총 143억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빠르게 재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은발의 오줌 누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 정치권이나 시의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부 시의원도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어떤 기준을 잡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매일 아침 인력회사에 가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들도 전체 일감이 줄어드니까 어렵죠. 공치는 날도 많고 이분들을 어떻게 줄 수 없으니까 선별 지원보다는 진주시민 전체에게 주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하면 되니까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에서 다 사용되어질 거고 그럼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까 자영업자들도 사는 거죠. 그 지금 보편 지급은 한 1인당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진주 인구가 35만 명이니까 한 1,050억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1,050억 정도요? 네. 예산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를? 그렇죠. 우리 진주시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예비비가 한 4천억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조금 줄었죠. 일몰제 적용 때문에 가자 공원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공원 매입 비용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들을 이제 매입하다 보니까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말 기준으로 2,5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예비비로 두었는데 최근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중에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기금의 50%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삭감되는 예산들과 합쳐서 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진주 시민들에게 주자는 보편적 지급은 지역 상품권 형태를 주장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금을 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나갈 수도 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셀 수가 없죠. 그대로 지역에서 사용하니까 지역 경제에 그만큼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조례가 있다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지급 여부는 어떻게 그럼 결정이 되는 겁니까? 통합안정화 기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의하면 만약에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할 때는 그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국장님들 6명 그리고 전문 분야의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에는 시장님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은 추경 예산이나 아니면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 편성이 됐을 때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해 둔 건데 이렇게 쓰다 보면 차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다 쓰자는 게 아니고 50% 정도 쓰자는 거죠. 그리고 내년 당초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진주시 이제 재난지원금 지원만으로는 사태가 쉽게 수습이 될까 의문이 있긴 한데요. 현재 진주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진주시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단체별로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는 못하지만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는 것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불만이 쌓여있는 시민 1,000여 명 이상의 소송인단으로 참여하고 소송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행정으로서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시민들은 손해배상해내라고 아우성이고 진주시는 소송전에 이기겠다고 또 임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하자는 거죠. 누가 이긴들 승자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특별히 편성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현실이 되려면 모든 것은 지금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옷깃을 아무리 여며봐도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낼 길은 없습니다. 이 추위 모레까지는 조금 더 견디셔야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도 좀처럼 잦아들질 않아서 체감온도는 계속해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나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건조특보는 좀 더 확대됐습니다. 오늘 오전 사천과 고성에도 추가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경남 지역으로는 별다른 눈이나 비 소식이 나와 있질 않아서 건조특보는 점점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위상 영상 보시면 오늘도 하늘 표정은 어제와 비슷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도 종일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 4m까지 높게 일겠고 서해상과 동해상으로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통영과 거제 영하 4도, 고성 영하 7도, 함안이 영하 9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합천과 사천이 영하 8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거창 0도, 함양과 산청 1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좀 누그러지지만 그래도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파업 소식 종종 전해드리곤 하는데 이 파업도 노조가 있어야 할 수 있겠죠.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도 협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나아지지 않는 한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와 무관할 리 없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